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은 지난 주말에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됐던 이야기 두 개 해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어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던 빌 게이츠 이야기입니다. 편지? 네,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려놓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빌 게이츠는 시진핑과 한통속이다. 친중 좌파, 사회주의자, 공산당 이런 댓글들이 어제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누굽니까? 한때 세계 최고의 갑부, 미국식 자본주의의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댓글들이 계속 달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종북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죠? 종북은 안 나왔어요. 네. 시진핑 친중 좌파까지 나오고 사회주의자. 공산당. 예. 예. 아무튼 이게 이제 편지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빌 게이츠가 보낸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댓글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길래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지 오디오로 잠시 들어보시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감명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의 내용입니다. 게이츠 회장은 이 서한에서 백신 개발에 있어 한국은 세계 선두권이라며 코로나19 백신 생산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생산 시점과 규모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게이츠 회장은 한국이 개발하는 백신의 혜택이 세계 각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근데요, 빌 게이츠 회장의 편지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죠? 네. 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전에도 보낸 바가 있었던 걸로 알고 한국을 있는데. 본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듣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건 전혀 없고 네. 오히려 기분이 좋긴 한데 네. 근데 정말로 백신 개발에 선두권에 있다면 이건 정말 큰 뉴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각국이 백신 개발을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정말 치열한 개발 경쟁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 누가 1등을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 게이츠 회장도 선두권, 한국이 선두권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유튜브에 이제 조선일보의 기사를 하나 올려놓을 텐데 빌 게이츠 회장의 서한을 청와대가 이제 공개하고 나서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냅니다. 빌 게이츠 코로나 백신 한국이 선두라는데 점점점 이렇게 헤드라인을 뽑고요. 예. 영국이 가장 앞서 있고 영국, 중국, 미국이 개발 선두다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요. 네. 헤드라인과 내용을 보면 빌 게이츠 말은 틀린 것 같죠. 하지만 앞서 오디오로 들으셨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빌 게이츠는 한국이 세계 선두권이라고 했고 또 현재 백신 개발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누가 1등이 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빌 게이츠의 이런 말은 틀렸다라는 댓글들을 달 때 많은 분들이 이 조선일보가 쓴 기사를 인용을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빌 게이츠 말이 틀렸다 하는 것도 무리고 조선일보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뭐 1상, 2상, 3상 이렇게 네. 가잖아요. 그렇죠. 개발 단계가 3상에서 엎어지는 경우도 되게 3상에서 많거든요. 많이 엎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고. 그럼요. 끝까지 봐야 아는 건데. 끝까지 이제 임상 3상 완료, 네. 시제품 발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대한 칭찬이 가득하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칭찬이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빌 게이츠 말을 비난하고 팩트가 아니다. 그리고 공산당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해서 해외에서 칭찬이 쏟아지는 건 우리 국민이 잘해서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딴지 안 걸고 그냥 자랑스러워합시다. 네. 근데 저는 빌 게이츠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세계가 인정하는 K 방역에 의해서 제발, K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발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이야기는 어젯밤에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스트레이트가 지난 2014년 12월에 박근혜 정부 당시 민간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될 때 찬성표를 던졌던 19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송을 내보냈는데 네. 어떻게 됐을까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그 부동산 주식은 거의 국회의원들 다 오르던데요. 다 올랐죠. 네, 당시 이제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숫자가 총 127명이었어요. 네. 이 가운데 이제 49명이 강남 3구에 이제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의원도 21명이 됐는데 네. 지금 상당히 많은 금액의 재산 상승이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재산 상승이 이루어진 의원 미래통합당의 박덕흠 의원인데요. 오디오로 잠깐 들어보시죠. 박덕흠 의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268제곱미터와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 213제곱미터 두 아파트를 합쳐서 6년 사이 무려 73억 원 이상이 올랐습니다. 1년에 12억 원씩 올라간 겁니다.
낯익은 목소리인데요. 아, 네, 이지성 기자예요. 네, 우리 뉴스세계 출연하셨던 네. 이지성 기자 목소리는. 이지성 기자가 뉴스세계를 버리고 이제 스트레이트로 갔죠. 뭐 버리다니. 네, 아무튼. 네, 어쨌든 지금 들으신 것처럼 박석금 의원 같은 경우에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로 58억 원의 지금 재산 증대가 이루어졌고, 네. 잠실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로 15억 원. 그래서 총 73억 2천만 원 이상의 이제 그 재산이 증대됐는데, 네. 1년에 12억씩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12억이요? 네. 근데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네. 강남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의원들이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무리예요. 근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치고 네. 안 오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자기 재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예. 뭐 그걸 위해서 내가 부동산 3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꼭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음. 자기 재산이 크게 늘어나는데 네. 아주 기여하는 법안을 찬성표를 던졌고 자기 손으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근데 과거에 새누리당이 이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반대 여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택 투기가 가열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억제책을 동원할 겁니다. 우리의 이성을 믿어주십시오라고 네. 했거든요. 네. 지금 주택 투기 가열되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점이 그 억제책이 나올 때라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네. 미래통합당이 정말 진지한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고, 누리꾼의 댓글로 마무리하면요. 국민의 심부름꾼들이 돈 많이 벌었네. 좋다. 보기 좋네. 자, 이제 너희 주인들도 좀 살게 해주라. 뭐 미래통합당만 아니라 모두가 머리 맞대고 정말 좀 네. 대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심부름뿐만 아니라 주인도 잘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주식과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가 그 국회의원들 매년 재산 신고할 때 보면 네. 다 오르더라고요. 재테크의 기재들이에요. 아무튼 그 비책을 한번 네. 그러니까 그 집단 강의하는 이런 기회는 없나요? 워런 버핏도 배워야 될걸요 아마. 그러니까요. 아무튼 불패더라고요. 불패. 네. 예. 반복되는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에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